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MSCI 지수 정기 반기 리뷰 예상과 관련돼서 11월 말 리밸런싱 대비 신규 편출입 종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5월에 편입되었었던 셀트리온 제약과 도전 비주원, 또 8월에 편입되었었던 시젠과 알테오젠, 신풍제약, 이런 종목분들의 그 주가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11월 말에 편입 가능성이 있는 종목 SK바이오팜과 SK케미칼,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이 편입 예상 종목군의 이 기술적인 기본적인 이런 분석 흐름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내용부터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시장에서 항상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의 기본적인 흐름들을 이해하고, 또 그 속에서 나름 종목의 기술적 흐름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MSCI 지수 정기 반기 리뷰가 이제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MSCI 지수는 외국인들의 핵심적인 벤치마크 지수로 추정 금액이 매우 큽니다. 패시브만 4천조 원인데 MSCI 종목 편출입이 되는 임팩트가 여타 지수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분기별 MSCI 편출입 종목에 대한 예측과 사전 포석 전략 등에 대해 관심이 높습니다. 자, 지금 대주주 요건 강화 관련돼서 계속해서 수급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MSCI 정기 반기 리뷰와 관련돼서 나름 이 편입되는 종목은 그래도 수급이 좀 낫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제 코스피 지수는 섹터 구분과 평균 거래대금, 뭐 평균 시가총액, 이런 것들이 핵심 조건이라면, MSCI 지수는 시가총액, 그리고 유통 시가총액이 종목 편출입이 핵심입니다. 기준은 10월 마지막 10거래일, 그러니까 이제 19일에서 30일 사이에 이제 랜덤으로 하루를 찍는데, 그 속에서 이제 나름대로의 시가총액과 유통시총의 충족 요건을 맞춰야 편입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 컷오프 수치를 예상해서 시뮬레이션으로 편출입 종목군을 추려야 하는데, 일자별 컷오프는 2조 3천억에서 2조 3,200억 으로 예상되어서 19일, 20, 21일, 22일 이제 다 지나갔죠. 그런 부분에 이제 기준 조건에 맞을 수 있는 종목이 이제 SK 바이오팜이나 SK 케미칼, 뭐 한미 사이언스 등이 있고, 편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BNK 금융지주, 오뚜기, 이제 편출 가능성이 높은 종목, 이런 부분들,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더 내려가게 되면 시가총액의 비중이 낮아지니까, 이런 종목들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그 시가총액만 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 올라야 되는데, 이제 되도록이면 편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조금 낫겠죠, 그죠? 원체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자, 이제 편입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미리 예측해서 11월 말 리밸런싱 시기에 도래하는 시기에 이제 매도하는 전략을 가져가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수급적으로 이제 복잡한 부분이, 이제 그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연말 부분은 5월 8월 편입과 틀리게 이 개인들의 대주주 요건 강화와 관련된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해서, 그죠? 무조건 편입이 되면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술적 흐름들도 함께 고려하면서 봐야 됩니다. 자, 이제 MSCI 지수에서 규모도 높으면서 한국이 포함된 지수는 MSCI EM, 이머징 마켓과 MSCI 아시아 지수, 뭐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데,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9.5%와 6.8%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SK 바이오팜이 편입이 되면 한 1,441억 원 정도 매수 이입될 수 있는 수급적인 우위,
그리고 SK케미칼은 1454억 원, 한미사이언스는 679원 정도가 들어온다. 그런데 원체 시가총액이 높으니까 그죠?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서 뭐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보다는 그래도 뭐에 일정 정도 매수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요인이 있잖아요. 시장이 하락하면 반대로 뭐예요? 시장이 상승을 하는 흐름 속에서는 더 나은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고, 그죠? 자, 이제 반면에 이제 편출될 수 있는 종목 부분에 있어서는 뭐 요 근래 그래도 금융지주 쪽 라인 부분, 은행 쪽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하튼 BNK 금융지주는 836억, 오뚜기는 385억,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392억 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MSCI 분기별 편입 종목군들이 리뷰 한 달 전과 리뷰, 그리고 리뷰에서 실제 편입, 뭐 이런 이 성과 부분으로 보게 되면 한 달 전에서 리뷰일까지의 이 녹색 그래프로 봤을 때가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었던 걸 대강 보실 수가 있죠. 작년 11월 부분은 오히려 이 한 달 전부터 리뷰일까지가 별로 안 좋았는데, 그죠? 그 부분은 이 2017년이나 2018년하고 틀리게 2019년 부분에 있어서의 이 주가라든지 주식시장이라든지 그리고 또 개인들의 매물 뭐 이런 부분들도 연결되어 있거나 또 이런 편입되는 종목 부분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으면 그죠? 실제 그 리뷰하고도 뭐예요? 한 달 전에서 리뷰나 또 리뷰에서 실제 편입일 부분에 있어서의 평균 성과가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도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도 너무 주가가 뭐예요? 고점 부분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부분에 속해 있으면 뭐 그 효과가 반감될 거고 반면에 바닥권에 위치해 있다라는 부분에 있다면 오히려 효과가 좋을 거잖아요. 그죠? 그 주가가 놓여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 수급의 흐름 부분과 연관지어서 봐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올해 MSCI 신규 편입 종목군을 보게 되면 2020년 5월에 이제 셀트리온 제약과 더존 비지온이 뭐에 편입이 됐는데 한 달 전에서 발표일까지는 뭐예요? 더존 비지온이 많이 올랐죠, 그죠? 반면에 이제 발표일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올랐고 그리고 발표한 이후에 한 달 후 부분 보게 되면 더존 비전은 내린 마이너스 14%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겁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올라가더라도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은 또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 또 보게 되면 외인 수급이나 기관 수급, 특히 이제 MSCI 지수 관련 쪽이니까 외인 수급이 전체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다. 이제 검은색 부분이 그 빨간 부분이 이제 매도 쪽 라인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해 보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셀트리온 제약과 더존 비지온부터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그죠? 5월에 편입됐으니까 그죠? 4월, 5월 주가를 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뭐예요? 이 셀트리온 제약과 더존 비지온 그죠? 5월에 편입되어 셀트리온 제약과 더존 비지온 셀트리온 제약의 5월 그죠? 5월 편입되는 요 그 전 한 달과 그 이후 부분을 한번 보면 되죠. 그죠? 셀트리온 제약 요 부분 보게 되면 그 전에 올라왔다.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이 부분과 이 부분 그 편입되고 나서인데 사실은 이 MSCI 지수가 편입됐다고 이렇게 막 올라간 건 아니죠. 요 당시에 바이오 쪽 라인 부분의 힘 뭐 이런 부분들이 함께 고려됐었던 부분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 상황하고도 같이 맥락을 해야 된다라는 쪽인데 뭐 이 4월, 5월 편입되고 나서 외인들이나 기관 뭐 이렇게 매매 특색을 보게 되면 뭐 그렇게 뚜렷한 건 아닌데 오히려 기관들의 매수세가 편입 이후에 더 세게 올라왔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 같이 갖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더존 비지온 보게 되면 5월에 편입된 부분 그
그 이전에 뭐 근데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특수한 흐름들이 함께 작용을 했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래도 뭐 못 오른 종목보다는 편입하고도 올랐었던 부분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다음 이제 11월 부분으로 보게 되면 8월 부분으로 보게 되면 8월 달에 편입된 시젠이나 알테오젠, 신풍제약 이쪽도 뭐 한 달 전에 가능성이 있었을 때 워낙 많이 올랐고 시젠이나 알테오젠은 그러니까 오히려 발표한 이후에 시젠은 떨어졌고 그죠? 그리고 발표한 이후에 신풍제약은 올랐는데 뭐 8월에 편입된 시젠 주가 보게 되면 시젠의 주가를 보게 되면 이제 8월 편입되고 나서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갔다가 이제 지지부진하게 떨어지는 흐름. 근데 이제 이 위치는 너무 많이 올랐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 한 달 전부터. 그죠? 한 달 전, 뭐, 이 7월 달에 원체 많이 올랐으니까 발표하고 나선 떨어지는 건 자명한 일이고, 그죠? 그 다음, 알테오젠. 알테오전 같은 경우에도 8월 편입 이후 그 이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이전에 많이 올랐었던 부분 종목 부분은 발표하고도 조금 더 오르기도 하지만 그죠? 시장하고 연관돼서 그렇게 큰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신풍제약의 주가 흐름도 마찬가지 11월 달 8월 달에 편입된 부분 8월 이 종목은 오히려 그 전에 주가가 더 세게 올랐다가 급락을 했다가 8월에 편입된 이후에 점진적으로 올라간 부분. 그러니까 똑같은 MSCI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도 그 이전에 그죠? 그 한 달 전에 너무 많이 올랐으면 가격이 매력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편입된 이후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크고 반대로 편입 전에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죠? 편입 발표 이 해당 날 발표가 돼서 편입이 되면 올라간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편입 예상되는 종목 부분 그죠? 편입 예상되는 종목 부분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조금 전에 이 기술적 차트가 안 나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자, 신풍제약도 조금 전에 설명드렸었던 부분 8월에 편입되기 전에 너무 무리해서 올라가니까 한번 오히려 발표일 날 편입된다고 발표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을 보였고 그 이후에 올라갔잖아요. 그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엔 뭐예요? 꾸준히 올라왔는데 8월에 편입되는 시점 요 라인 부분에서 이렇게 고점에 있다 보니까 그 이전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 이후 부분은 별로 그렇게 큰 매력이 없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예상할 부분이 뭡니까? 앞으로 이제 이번에 11월 달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 이제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이 SK바이오팜, SK케미칼, 한미사이언스, 뭐 두산중공업도 있긴 한데 편입의 가능성이 가능성이 낮으니까 그리고 한미사이언스는 중간이고 SK바이오팜과 SK케미칼이 높다. 그죠? 그럼 뭐 그 두 종목과 중간 부분이 한미사이언스 우리가 뭐 편출 가능성이 높은 종목까지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SK바이오팜, SK케미칼, 한미사이언스 부분을 한번 보는 겁니다. SK바이오팜 자, SK바이오팜은 사실 신규 상장하고 그저 급락을 해서 반토막이 난 종목이죠. 그죠? 여러분들 뭐예요? SK바이오팜과 관련된 부분을 좀 한번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그죠? SK바이오팜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보고 자, 이제 그 SK바이오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좋은 뉴스가 한번 나왔죠. 그죠? 급락하다가, 그죠? 그 일본의 오노약품과 반환 의미가 없는 계약금 545억 원, 그리고 개발 및 허가에 따른 단계별 마일스톤 5,243억 원, 총 5,788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부분. 그래서 요날 급등했었잖아요. 그죠? 급등하고 음봉을 맞았지만, 그죠? 이제 그런 흐름들 속에서 그 급등하고 음봉 낮은 부분을 이제는 뭐에 강력한 뭐에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라인이. 그죠? 그게 이제 15만 2천 원. 그죠? 그러면서 이 하락하던 종목이 26만 9,500원까지가 고점 갔다가 지금 계속 급락해서 얼마에 26만 9,500원에서 이날 저점을 만들었는데 이날 뭐에 13만 8천원 거의 딱 반토막이죠. 그죠? 거의 딱 반토막 내고 나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게 SK바이오팜인데 하락의 추세, 이 종목 부분의 하락의 추세를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라인이죠. 그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라인을 이제 이 추세 라인을 지금 살짝 올려 붙였습니다. 그죠? 올려 붙였기 때문에 이제는 이 종목이 뭐예요? 요 갭이 나왔던 이제 이게 보호 예수 물량까지 풀리면서 엄청난 갭 하락을 갖고 왔었던 위치거든요. 그죠? 이게 이제 이 라인 부분을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수급적으로는 좀 나아지고 있다. 그래서 15만 5천 원을 손절 라인 15만 5천 원을 손절 라인으로 한다면 한번 매수해 볼 만 하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뭐예요? 이 시가총액상이나 이 MSCI 11월 정규 리뷰에서 편입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가는 흐름이고 주가도 딱 이 신규 상장하고 나서 반토막까지 고점에서 반토막 난 이후에 돌아오는 부분이라면 일단 이 11월 정기 발표 라인 부분까지 한번 갖고 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죠? 그래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뭐에 그렇게 이 수급적으로 안 좋았었던 부분에 있어서 일단 뭐 일본에 약 5,800억 규모의 기술 이전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한다면 그죠? 동사의 뭐 항뇌전증 치료제나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장기 성장 흐름을 갖는 부분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도 한 위치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동안 계속해서 수급적으로 안 좋았었던 부분이었는데 그죠? 보유예금 물량이 풀린 그 절정 10월 14일 이후부터는 오히려 이제 여기 이제 그 뭡니까? 요 10월 요 날 그죠? 요 10월 5일이 월요일인데 그 보유예금 물량이 풀리면서 기간이 그 약 한 60만 주 55만 9천 주를 매도하면서 저점이 나왔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쉬지만 하루에 뭐 2, 3만 주 쉬지만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렇다면 15만 6천 원, 15만 5천 원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매수를 들어가 볼 만 하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염두에 두고 갈 필요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SK 케미칼. 자, 이제 SK 케미칼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가 조금 전에 또 잘 안 나왔나요? 제가 이게 이제 이 기술적 기본적인 분석할 때마다 이 장을 넘겨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서툽니다. 그죠? 조금 전에 그 SK 바이오팜을 다시 한번 안 나갔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부분이에요. 뭐냐? 보호예수 물량 풀린다 해서 이렇게 급락을 했었던 부분. 이날이 이제 기관들의 매도 절정이었거든요. 그리고 딱 이 신규 상장하고 고점과 이 저점이 딱 반토막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추세적으로 하락하던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을 지금 통과하는 지점이 나왔고 그죠? 그리고 일본의 5,800억의 기술 수출 가졌었던 음봉 그리고 이 갭 하락이 나왔었던 지점 갭을 메꿨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요 부분 15만 5천 원이 강력한 지지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15만 5천 원을 손절 라인으로 두고
그죠? 종가상 15만 5천 원을 이탈하면 매도. 조금 더 본다면 14만 5천 원 요 라인까지는 뭐 가지고 가도 된다라는 쪽입니다. 그렇게 조금 밀려도 그죠?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 그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 MSCI 정기 리뷰와 관련돼서 편입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죠? 수급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해서 아까 5월과 8월에 편입됐었던 종목을 보게 되면 그 전에 많이 오른 종목들은 뭐 조정을 받았지만 그 전에 오르지 못했었던 종목 뭐 SK바이오팜이 하자가 있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 높게 공모가가 형성돼서 개인 투자가들을 유혹했고 개인 투자가들이 이제 반토막 라인에서 올라도 내려도 매도하는 단계에 들어왔다면 이제 접근해 볼 만한 흐름에 놓여 있다. 그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SK바이오팜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SK케미칼인데 그죠? SK케미칼은 뭐 좀 많이 올라와 있죠. 상대적으로.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SK바이오팜과 SK케미칼 이쪽으로 봤을 때 이제 SK케미칼보다는 SK바이오팜을 더 높게 볼 텐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기본적 분석으로는 어떨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SK케미칼이 그냥 올라온 게 아니라 사실은 글로벌 백신 CMO 회사로 그죠? 거듭나는 흐름들을 가지고 올랐잖아요. 그죠? 코로나19로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의 CMO 수주를 받아서 백신 가치 상승 중이고 아스트라제네카 물량은 2020년 3분기부터 이제 생산이 시작을 돼서 백신의 실적을 견인할 전망이고 또한 독감 백신 수요 증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향후 고객사들의 임상 상상 결과 기대해 볼 만하다는 판단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보면 비싼 것만은 아니죠. 이제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편입이 된다면 또 수급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고 만약에 이제 이 종목 부분이 그죠? 이 종목 부분이 이 위치에 놓여져 있는 이 가격이 40만 원 이상이다면 조금 편입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접근하는 건 그렇게 상대적 수익률이 약할 수 있기 때문에 난리하겠지만 이제는 시장 때문에 지금 조정을 보였고 지금 외바닥과 상바닥 이 종목은 이제 다시는 30만 원 이하로 가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술적 흐름만으로 보면 그죠? 기술적 흐름만으로 보면 여기는 이제 외바닥에서 추세 흐름을 잡았고 여기서 돌아 나왔기 때문에 아주 찔끔찔끔씩이라도 올라가는 그죠? 그런 흐름으로 봐야 될 위치에 와 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SK케미칼을 보유하신 분이라면 지금은 보유가 맞고 그죠? 종가상 30만 원을 이탈한다면 그때는 50% 정도를 매도하고 다시 보는 것이 나은 기술적 판단인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MSCI 정기 리뷰와 관련돼서 편입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죠? 기관과 외국인들의 물량 뭐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상하다 그죠? 백신 개발이 이상하다 이런 악재가 뜬다면 그걸 그때는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그쪽 CMO 이쪽 관련해서 그런 매력을 가지고 올라왔었던 부분이고 그런 CMO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기대치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SK케미칼의 주가 흐름은 지금으로 보게 되면 가격은 매수할 만한 가격인데 그죠? 향후에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의 이 백신 개발과 관련된 악재가 뜬다면 그거는 이 회사에 치명타를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뉴스와 관련된 플로우를 잘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한미 사이언스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죠? 한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 한미 약품그룹의 이제 그 지주사죠, 그죠? 지주사인데 그 회장 별세 이후에 이제 이 세 자녀의 지분과 관련된 이야기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종목 부분도 지금은 아까 이렇게 추세를 조금 전에 그어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SK케미칼과 이제 이런 추세 라인을 깨지 않는다는 건 이 종목을 관리하는 힘이 좀 있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 종목이 한미약품도 그렇고 8월 5일 날 급등한 이후에 한미약품은 제자리 걸음으로 내려왔지만 얘는 뭐예요? 급등한 이후에 그 이후 뭐 급락을 받았어도 가장 핵심이었었던 그러니까 거래량을 크게 발생시켰었던 위치인 요 가격 라인을 일단 지지에 성공을 했고, 그죠? 지지에 성공을 했고 지금은 뭐예요? 62,000원, 요 63,000원과 요 55,000원 요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근데 요 거래량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거래량이 줄면서 주가가 더 이상 내려가고 있지 않다라는 측면, 그런 흐름들로 보게 되고, 얘가 이제 월봉으로 보게 되면 절대적인 가격 라인 부분은 많이 싸졌죠. 다만 이제 이 회사가 3, 4분기도 적자를 예상하는 부분, 뭐 오히려 그 적자 부분이 실적의 바닥이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이 종목도 상대적으로 SK케미칼이나 뭐 SK바이오팜보다는 편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유통 물량 쪽에서, 왜냐하면 이 회사의 이 시가총액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만족스러운데 이 유통 물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떻게 될지 저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측면은 충분히 편입 가능성이 있는데 유통 물량, 시중에 그러니까 대주주나 임원과 관련된 유통 물량 지분이 너무 많으면 유통 물량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 유통 물량에 의한 흐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술적이나 흐름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부분도 뭐 5만, 지금 6만 원인데 6만 뭐 1,000원, 1,500원 요 부분인데 요 6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6만 원 이하 시에는 매수, 뭐 지금은 요런 라인 부분을 갖고 가고 있고, 오히려 이제 월요일 부분에서 요 고점을 뚫으면서 우상향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MSCI 지수 관련해서 리밸런싱 관련해서 일정 정도 신규 편입 관련에 예상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위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뭐 김교수 주식 더 스토리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